10월 21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31%, 코스닥이 2.84%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좀 불안정했고, 특히 달러 인덱스, 국제유가, 국채금리, 우리가 무서워하는 지표들이 강하게 탄력이 나오면서 오늘 약세장은 예상했지만은 하락 종목들이 2,000개 이상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급락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꺾여버린 투심까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충격을 크게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기술적으로 무너지기 힘들었던 2600포인트 구간대를 이탈했고, 코스닥은 750포인트 구간을 이탈했죠. 제가 오늘 장전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삼각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탈해서는 안 될 구간이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은 최소 2500포인트는 한번 밟고 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뭐 살짝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원래 한국 주식은 그래요. 원래 한국 주식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이 박스권,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의 10몇 년 동안을 박스피를 유지하고 있다가 잠깐 2017년도, 18년도에 상승하고, 그리고 코로나 랠리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이 미국 AI발 랠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다가 좀 무너지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한국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안 좋은 의견이긴 한데, 실제로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보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표보다 안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이런 복합적인 주식시장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들이 무너져 버린 게 좀 발목을 잡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주식을 10년 정도, 지금 10년 차거든요. 2014년 정도 시작했을 때,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도 이때 이제 한창 막 중국의 이제 국채 리스크, 이거 터지면서 신저가 가기도 했고, 그냥 저는 주식할 때마다 신저가를 계속 봤어요. 신저가, 뭐 20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트럼프 뭐 대선에도 신저가 찍고, 신저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대세 상승장을 딱 2번 겪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을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랠리, 여기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특수로 올라갔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2020년 전까지는 투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국내 투자 주식 하시는 사람이 실제로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뭐 계좌 수야 많았겠지만 실제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나왔습니다. 양시장. 근데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 자체로도 10조가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인 하락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여러분들 공매도도 재개가 돼 있고요. 여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생각에는 유예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2년 뒤에 또 대선 이슈 오면은 또 찾아옵니다. 악재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나. 딱 금두세 이슈가, 제가 금두세를 계속적으로, 금두세가 무조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한데, 7월부터 지수가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금두세 이슈가 딱 처음 나올 때, 그때부터 지수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거래대금이 급감한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두세에 관련돼가지고 재료가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사람 한 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없다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두세가 100%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기준으로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준으로는 한 50% 이상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금두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은 강세가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가. 근데 딱 7월부터 주가가 떨어진 거는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실제로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되고 금두세도 만약에 유예하면서 2년 뒤에 또다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유튜브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워낙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안 하죠. 네. 잘 안 하는데, 저야 뭐,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번, 국내 주식 비중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반 줄이겠다. 현금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싹 다 정리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주세가 25일 이후에도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코스피가 2,500원 한번 찍고 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돌릴 재료가 없어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투자 심리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우리가 지수를 처음에 이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삼각 수렴에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지수가 이제 저점과 고점이 만나는 구간대에서 강한 이 지수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삼각 수렴이 한번 무너지고 깨진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삼각 수렴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또 지수가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기술적으로 악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3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10조 원 넘게 지금 13조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한진칼, 삼성생명,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 뭐 LS, SK텔레콤, 그냥 필수 소비주 종목들, 소비자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소비자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만한 이 수급이 다른 데로 풀릴 만한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한국 시장이 그냥 정치적으로도 주식시장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좀 가혹한 그런 법제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쪽으로는 88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관련된 대책밖에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주식보다는 이거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쪽을 좀 관리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좀 계속 이 자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까지 또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또 반을 줄일 겁니다. 또 반을 현금 전환을 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상반기 정도는 한 10억 정도로 투자하다가 지금 뭐 8억에서 4억까지 줄였는데 또 줄일 예정입니다. 현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좀 과감하게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리밸런싱을 좀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이슈가 없었죠. 사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에 대한 파병에서는 러시아는 그 침묵을 지켰지만은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이란, 뭐 헤즈볼라까지 해가지고 라인이 구축이 되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라인이 구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냉전 시대를 좀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좋은 이슈가 많이 없다는 점들까지. 네. 그리고 좀 중국의 이제 부양책도 문제가 많죠. 처음에는 3, 4조 정도만 하면은 중국이 5%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0조 아니다. 10조도 부족하다. 12조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2천억 원에서 2천조에서 2,400조를 시장에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경기 부양책 한다 해도 여러분들 시장이 2,400조를 한 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쉽지가 않다. 지금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푸는 방법으로 이걸 좀 메꿀 수 있을 것인지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거래 연속 순매도 지금 계속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오지뷰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음식료, 소비재죠. 그리고 통신, 금융, 증권, 보험, 외국인 투자들이 사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네, 필수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 테마주가 좀 많이 돌았는데 결국 로제의 아파트가 이겼죠. 위에 보시면 오늘 원자력 테마가 장초반에 치고 나왔지만 중간에 비만 치료제도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아파트 관련 테마주들도 장중에 두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제 5장 넘어가서 갑자기 정유 테마주가 올라갑니다. 우리 흥구석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테마주들이 종가를 빡 치면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테마가 지금 제가 크게 잡아서 이 정도지만은 그 한 10개 정도 돌았어요. 장중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테마 장세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테마 못 따라가면은 그냥 매매를 쉬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이제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다. 삼바, 녹십자, 뭐 방위산업 관련 테마도 너무 좋죠 지금. 통신주들, 네, 이렇게 필수 소비재. 사실은 제약바이오 빼고는 필수 소비재 관련 테마죠. 제약바이오는 금리나 수혜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내용이 있다. 네,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 한해단종 예상대로 뭐 상한가가 나왔는데 기쁘진 않네요. 나머지 종목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좀 올랐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힘든데 원래 이랬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에버리징 매매,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요. 적당히 매매하시고요. 하면서 좀 손절도 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좀 멘탈을 기르시는 편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내가 한 주씩 30% 떨어져도 30만원입니다. 30만원 정도 손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100만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1000만원을 기준으로 투자하실 때는 항상 한 종목 최대 100만원, 그리고 철저하게 에버리징 매매를 하신다면은 또 이런 시장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제가 목요일부터 추천주가 안 나가고 있죠. 목요일부터는 뭐 추천주보다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그냥 만원짜리, 2만원짜리 실제로 제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나도 한다 이렇게 3만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나왔죠. 저도 보시면은 투자를 많이 안 하죠. 뭐 이렇게 4만원, 3만원 이렇게 수익률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소액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비중 잘 지켜주시면서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